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길잡이 미적분 2의 차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법을 지난 시간에 증명도 하고 공식도 외웠었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함수가 나오든지 간에 지수 로그 함수와 연관되어서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미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시간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문제 및 개념들이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공부했던 지수 함수의 미분법과 로그 함수의 미분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의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배웠었죠.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y는 2의 x제곱이라는 이런 밑이 2인 숫자 2가 아니에요. 영어 알파벳 2인 지수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뭐 공식은 도함수의 정의인 f'x를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하고 했었는데 최종적인 형태는 이거죠. 이 형태를 미분하면 y'이 되고요. 이 y'은 2의 x제곱으로 그대로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네요. 원래 함수를 미분했을 때 그 자신이 되는 함수의 대표적인 형태가 밑이 2인 지수함수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했었고요. 사실은 또 미적분 1부터 미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y'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dy dx 들어본 적 있어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십시오. y'이라고 지금 이 문제처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y는 fx라는 함수면은 f'x라고 쓰기도 합니다. y는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십시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dfx, dx 뭐 이런 꼴로. 또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2의 x제곱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쌤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y'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2x제곱 미분하게 되면 그대로 되겠고요. 밑이 2가 아니라 밑이 a인 y는 ax제곱 미분하는 것도 배웠었죠. 계산하게 되면은 ax는 그대로 있고 곱하기 lnA가 이렇게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y는 lnx라고 하는 함수, 밑이 자연상수 2인 로그 함수를 미분하는 것도 배웠었는데요. 이거는 미분하게 되면은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되고요. 이 함수가 좀 독특했었죠. 쌤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로그 함수인데 미분했더니 분수 함수, 다항함수, 일차함수, 역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항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분수 형태의 분모가 다항함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가 로그의 미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이런 밑이 a인 로그 함수도 미분하게 되면 y'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식은 ln a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답지나 이런 데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 이거는 ln ax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ln ax는 ln a 플러스 ln x가 되거든요. 그렇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쓸 때는 이 부분을 괄호를 쳐주셔야 됩니다. 또는 x를 이렇게 앞으로 표현을 하면 x를 앞으로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고, 일단 이 형태는요, 이 형태 자체를 지난 시간에 원리부터 설명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 공식을 전부 다 외우셔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y는 2의 2x제곱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2의 제곱이라는 함수로 보고 그것의 x제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y는 a의 x제곱을 미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y'은 어떻게 됩니까? y'은 a의 x제곱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곱하기 ln a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ln 2제곱이 뭡니까? 숫자 2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쓰는 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곱하기 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꼴이냐면요, 이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y는 2의 ax제곱이라는 함수, 일반적인 숫자 a가 이렇게 x 앞에 곱해져 있으면은 이 식을 미분한 y'은요 그냥 a 곱하기 2의 a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일반화시키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줄 알아야지. 수학은요
고3 올라가서 EBS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교재가 수능 연계 교재예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은 있고 뭐 2학년 때도 학교에 따라서 공부한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수능의 연계가 70%가 최근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30문제 중에 21문제는 굉장히 유사한 문제나 공통된 아이디어가 출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 한 문제도 숫자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연계된다는 뜻은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가 교집합이 있다는 뜻이지 완전히 답까지 똑같이 뭐 보기까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y는 2x제곱을 알았어. 그러면 2x제곱 미분하는 거 따로, 3x제곱 미분하는 거 따로, ax제곱 미분하는 거 따로, 이게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이해가 되면서 연결이 되고 일반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꼴이 되겠고요.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y는 2에 ax 플러스 b제곱. 자, 이게 뒤에 가서 계속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증명 없이 바로 쫙 풀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y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 식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풀어서 볼까요? 자, 이퀄 2의 b제곱 곱하기 2의 ax제곱,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안 이쁘네요. 다시 지우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2의 b제곱이 뭡니까? 상수항입니다. 상수항. 2의 b제곱은 2도 알파벳, b도 알파벳이지만 2는 2.71828로 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 자연상수 상수고요. b도 역시 변수 x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상수입니다. 따라서 이 식은 상수 곱하기 이런 꼴이므로 이걸 미분한 형태에다가 이걸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아래에 쓸까요? y 프라임은 바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요, 2의 b제곱 곱하기 a 곱하기 2의 a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고쳐 쓰시면은 a 곱하기 2의 ax 플러스 b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걸 나중에 뒤에 가서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우면 굉장히 쉽게 미분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선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식을 일반화시키면 지수가 이렇게 1차 꼴로 ax 플러스 b제곱 꼴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요, b하고는 미분 결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수 형태는 그대로 써주시고 앞에 x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써주시면은 이 식이 미분이 되는 겁니다. 자, 로그도 비슷한 형태들이 있는데 우선 로그는 예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또 성질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부터 이제 풀겠습니다. 예제 5번. 다음 함수를 미분하십시오. 로그 함수네요. 자, 로그 함수를 미분하는데 y는 3ln4x입니다. y는 lnx는 미분할 줄 알아. 자, 우리 보세요. y는 lnx는 미분하는 거 배웠고요. 로그 ax도 미분하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어떤 꼴입니까? ln 괄호 열고 ax 이런 꼴이죠. 여기 숫자가 지금 4가 들어간 이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배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좀 간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분하기 전에 이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ln4x ln4 플러스 lnx,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따라서 3ln4 플러스 3lnx. 자, 우선 주어진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미분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선생님, 무슨 글자 두 글자를 밑에 쓸까요? 3ln4. 이게 로그 함수다? 아니죠. 이거는 상수입니다. x와 관련이 없는 상수기 때문에 실제로 미분하면 이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이걸 토대로 빨간색 써볼까요? y 프라임을 구합니다. 요거는 그대로 사라지고 계산하시면은 lnx는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3은 그대로 오니까 x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y는 로그 3의 x의 제곱. 이거는 로그 a의 x꼴이야. 근데 제곱이 있네요. 또 한번 풀어 써볼까요? 이퀄 로그 3의 x 곱하기 또 로그 3의 x. 자, 일단 이런 꼴로 두 로그 함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이 우리가 제곱 함수는 미분하는 걸 배우지 않았지만 이 식이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앞에 걸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쓰면서 실제로 우리는 곱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걸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y 프라임을 구해보니까 이 y 프라임이 어떤 꼴로 표현되냐면요, 앞에 걸 미분합니다.
ln3 곱하기 자, ln3이라고 쓰시고 ln3x라고 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ln3 곱하기 x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보여버리냐면 ln3x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 로그 3이라고 하는 걸 따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x 요 괄호를 쳐주셔야 되고요. 자, 앞에 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는 그대로 씁니다. 로그 3의 x 플러스 뒤에 걸 미분하고 앞에 걸 그대로 쓰는데 이 식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식은 플러스 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요. 요 하얀색 식인데 뭐 이걸 이렇게 표현하셔도 상관이 없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뭐 y 프라임 다시 써볼까요? 예쁘게. 자, y 프라임은 ln3 곱하기 x분의 자, 이 식이 2로그 3의 x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뭐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 사람은 로그 3의 x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로그 3의 x제곱은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x값이 언제나 진수 부분이 양수가 돼야 되는데 x제곱은 x가 0만 아니면 양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함수가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식은 2 곱하기 로그 3x랑 같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수트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로그 3의 x 로그 3의 x 하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두 식은 똑같아 보입니다만 이 식은 이거 함수라고 쳤을 때 이 함수의 정의역은 x는 0만 아니면 됩니다. 왜? 0만 아니면 x제곱 무조건 양수니까. 반면에 이 식은요. x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왜? 이게 진수기 때문에 진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식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이뻐 보이냐고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보면은 x의 정의역이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 있게 주어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이 식과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고 그래서 요 빨간색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식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 유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제. 자, 유제도 미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미분의 계산 연습. 유제 9번 다음 함수를 미분하십시오.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곱해져 있네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2의 2x제곱을 미분합니다. 자, 바로 튀어나옵니까? 방금 10분 전에 했었죠.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2의 2x제곱.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이걸 토대로 이런 지수 형태가 있으면은 그대로 여러분들 바로 미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의 3x제곱이 나와 있죠. 자, 미분하는 방법. 자, 요 식은 살짝 한번 풀어 쓰시면은 2의 3x제곱 곱하기 ln이 플러스 lnx. 일단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은 y 프라임은요. 자, 요 두 개는 곱의 미분법으로 미분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상수죠, 상수. 그래서 실제로 상수기 때문에 곱의 미분법을 할 필요 없이 요거랑 요것을 곱의 미분법을 하는데 우선 분배 법칙을 먼저 해놓고 그걸 각각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미분하게 되면은 3 곱하기 ln2 곱하기 2의 3x제곱.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2의 3x제곱 곱하기 lnx를 미분하는 방법은 앞에 걸 미분합니다. 3 곱하기 2의 3x제곱 곱하기 lnx 뒤에 것은 그대로 씁니다. 되겠습니까? 플러스 뒤에 걸 미분하고 앞에 것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이므로 x분의 2의 3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것을요. 그대로 답지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뭐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동류항 같은 게 있지만 실제로 이런 지수로그 함수는 차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좀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2의 3x제곱이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인수로 쫙 있습니다. 보입니까? 그래서 2의 3x제곱이니까 여기는 3ln2 3 곱하기 ln2 라는 게 있고 플러스 여기는 3lnx 이렇게 생긴 표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뭐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3 곱하기 ln 2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답은 2의 3x제곱 곱하기 3ln 2x 플러스 x분의 1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요 마지막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쓰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이 빨간색으로 답을 써도 충분히 좋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얀색처럼 이 마지막 부분을 로그를 하나로 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처럼 이 마지막 부분까지를 하나로 합해서 좀 식의 숫자를 항의 숫자를 좀 줄여서 표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보통 굉장히 많은 문제는, 특히 수능이나 내신 시험에 출제가 되는 굉장히 많은 문제는 이 식을 미분하세요가 아니라 미분한 다음에 뭐 f'1의 값을 구하십시오. 미분한 다음에 x에 1을 집어넣어서 미분 계수를 구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이 형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미분하는 과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해보겠습니다. 자, x 곱하기 로그 2의 8x입니다. 역시 미분하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x 곱하기 로그 2의 8x는 로그 2의 8 플러스 로그 2의 x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 식을 미분을 하시는데 로그 2의 8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3하고 똑같죠. 3. 그냥 숫자 3이에요. 상수 3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도 역시 고배 미분으로 미분을 하는데 선생님은 일단 전개를 한 다음에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3x 플러스 x 로그 2x를 미분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를 토대로 빨간색 써볼까요? y''을 구합니다. 3x를 미분하면 일단 3이 되겠죠. 플러스 되겠죠. 그 다음에 x 로그 2x를 미분하면 곱의 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시면은 로그 2의 x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걸 그대로 쓰시면 앞에 x는 그대로 쓰시고 로그 2의 x를 미분하게 되면은 ln 2 곱하기 x분의 1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x하고 x분의 1이 서로 약분되므로 ln 2분의 1이 되겠고, 역시 이 문제도요. 답은 로그 2의 x 플러스 ln 2분의 1 플러스 3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이것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ln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좀 보기가 싫잖아요. 왜냐면 ln도 좀 복잡한데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요. 로그 2의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2의 2, 자연상수 2, 숫자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더하게 되는데 3은 뭡니까? 3은 로그 2의 8이라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것도 실제로 가능하죠. 로그 2의 8과 로그 2의 2를 더하게 되면 로그 2의 8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하나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단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충분히 좋은 답이니까 이렇게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개념과 관계된 문제들은 다 끝났고요. 자, 유제 부분은 이제 증명이 하나 남았는데, 계산 문제가 아니라 증명이니까 자, 요 부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문제 읽어볼게요. 유제 1번, 유제 10번.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함수 y는 ln x 플러스 1의 도함수를 구하십시오. 자, 지금 이거는 증명하는 문제예요. 네,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게 되는지를 보이십시오. 자, 문제는 뭐 구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실제로 답은 이겁니다.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찾고 싶은 y'인데,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구하는 것이 요 마지막 10번 문제인데요. 요 10번 문제는 단순히 이 결과를 외워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활용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y는 2의 x제곱과 y는 ln x라는 함수를 미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을 지난 시간에 전부 다 증명했습니다. 근데 그 증명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그 y는 2의 x제곱이나 ln x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함수가 나오든지 간에 그 도함수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개념을 확장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y는 ln x 플러스 1이 시험에 나오면 그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 뒤에 함수가 복잡한 경우라든지 또는 로그 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였습니까? f'x를 구하는 거죠. f'x가 뭡니까? 정의가 이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자, 이걸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든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fx가 ln x 플러스 1이므로 f의 x 플러스 h는 x 자리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고 fx는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구해볼게요. equal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ln x 플러스 h 플러스 1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요걸 극한값을 구하면 그게 도함수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쌤이 칠판에 쓴 이 마지막 식은요. 1번 x에 관한 식이다. 2번 h에 관한 식이다. 어떤 게 맞습니까? 물론 x도 있고 h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은요. x에 관한 식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h라는 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요 h는 결국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니까 h가 뭐 임의의 실수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h는 특정한 값을 향해서 가는 극한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h에 관한 함수가 아닙니다. 무슨 문자에 관한 함수란 뜻은 그 무슨 문자가 여러 가지 변수를 가졌을 때 그것의 뭐 치역이 또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h는 무조건 0으로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은 h에 관한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를 분자를 하나로 써보겠습니다. 옆에 써볼까요? 자, 주어진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ln 자, 지금 이거죠. ln x 플러스 h 플러스 1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로그의 성질에서 나누는 겁니다. 나누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ln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h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자, 요 식 어떻게 된다고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h 플러스 1인데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은 1이 되겠고요. x 플러스 1분의 h가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것의 극한값을 여러분들이랑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이 극한값을 구하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뭘로 간단하냐? 그렇죠. 리미트 h가 0 할 때 h분의 ln 1 플러스 h가 1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방법은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h가 0으로 갈 때 얼마가 됩니까? 바로 0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와 똑같은 형태가 분모에 있으면은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 때 동그라미분의 ln 1 플러스 동그라미 형태이기 때문에 그 값이 1이 되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근데 이 동그라미 두 개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같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지요. 어떻게 해요? 이 식은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x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분의 h 분의 ln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h. 결국에는 동그라미 분의 ln 1 플러스 동그라미 되기 때문에 요 덩어리 전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1이 되는 겁니다. 뭐만 남습니까? 이 빨간색이 있는 부분만 남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equal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은요.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결과는 뭐 문제를 만들기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함수, 낯선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 결국에는 도함수의 정의, 미적분 원에서 배웠던 f'x의 정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핵심 문제와 그 다음에 단원 종합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본 핵심 문제는요. 제일 첫 번째, 극한이 어떻게 수렴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극한 중에 수렴하는 걸 있는 대로 골라보십시오. 자, 기억,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x제곱. 함수가 떠올라야 돼요. 떠오릅니까? 2분의 1의 x제곱, 이런 함수입니다. 근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함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죠.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수렴하는 걸 있는 대로 고르니까 수렴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수렴하는 걸 고르는 거니까.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요 니은식은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분의 2 전체의 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y는 a x제곱에서 a 값이 1보 작을 때 역시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얼마에 수렴합니까? 바로 0에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니은은 참이 되겠습니다. 네, 디귿.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8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2x제곱분의 2의 3x제곱 플러스 1. 살짝 변형해 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8 곱하기 8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분의 8의 x제곱 플러스 1. 지금 뭐 한 겁니까? 지수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 형태를 전부 다 간단하게 4의 x제곱, 8의 x제곱 만들었고요. 자, 이런 형태를 구하는 방법, 분자분모에서 밑이 제일 큰 형태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8의 x제곱이 제일 크기 때문에 분자분모를 8의 x제곱 나눠주시면요. 분모는 8 남고요.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1 남고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8분의 1에 수렴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2번 기본 핵심 문제 2번. 자, 이 복잡한 식이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세요. 근데 보세요. 계산하세요인데 무슨 기호가 있습니까? 극한 기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뭡니까? 로그 형태로 표현된 극한 값을 구해 보십시오. 극한의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식을 보니까 로그 2, 로그 2, 로그 2,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되어 있으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식의 극한 부분은 일단 나중에 계산을 하시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저 괄호 부분을 전부 다 로그 밑이 2인 형태로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네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까? 쫙 쓰시고요. 곱셈으로 연결된 것은 여기에다가 분자에 쓰시고 2x 플러스 1, 4x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 형태는 8분의 1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로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뭐 로그뿐만 아니라 극한의 성질 중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그라미 부분이 수렴하면은 반드시 이 식은 로그 2의 동그라미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얼마에 수렴합니까?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x제곱, 여기도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이미 미적분 1, 여러분 여러 차례 공부했을 겁니다. 따라서 8분의 1분의 8이고요. 따라서 64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64가 되니까 이 식은 결국 뭐가 되냐면요. 로그 2의 64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표현 방법이 정확해야 돼요. 이 좌변은 극한을 이용한 표현 방법입니다. 리미트 기호가 있어요. 여기는 요 우변은요. 그냥 함수 값이야. 로그 2의 64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극한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값은 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과 학생들은 쌤이 이런 훈련도 좀 많이 시킬 겁니다. 이 강의를 진행함에 따라서 고1 때는 어땠습니까? 문과, 이과가 섞여서 한 반에서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실제로 학교 내신 시험도 어떠냐면요. 문과, 이과를 뭉뚱그려서 상위 4%까지 1등급을 주고 그 다음 뭐 2등급 주고 3등급 주고 이런 식으로 성적을 매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학년 때까지는 이과 학생들이 이과라는 자각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근데 2학년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 선생님이 많이 봤습니다. 뭐냐면은 1학년 때에서 한 학교에 뭐 한 4,500명 정도가 정원이면은 그 중에 4%, 뭐 한 20명 이쪽 저쪽이 되는 사람들이 1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명 빼고 전부 다 2학년 때 이과를 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을 잘하고 수학에 관심이 있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과를 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현상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나의 수학 실력은 떨어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근데 성적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 왜? 1학년 때는 문이과를 섞어서 경쟁을 했는데 2학년 때는 이과만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입시나 또 수능 성적, 내신 성적은요. 전부 다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라는 것은 내 점수가 100점인지 96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위치가 평균이 50점인데 내가 70점인가가 중요한 거지. 평균이 80점인데 내가 80점이면은 실제로 평균하고 똑같은 점수니까 오히려 50점인데 70점인 사람이 더 좋은 점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2학년 때, 3학년 때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면요. 이런 단어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바로 표준 점수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원점수 100점 만점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통계적 처리를 해서 얻게 되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으로 성적표를 받게 되고 표준점 성적표를 받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과적인 마인드를 좀 2학년 때부터 가졌으면 좋겠고 이 강좌가 이과만을 위한 강좌니까 계산 같은 거 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게 쓰는 것은 처음 강의할 때 한두 번이고요.
실제로 앞으로 반복해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후반부의 연산들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딱 보면서 아 이거 64야. 아마 대부분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에 로그 2 64도 64가 2의 6제곱입니다. 그럼 물론 한 번 더 친절하게 쓸 수 있어요. 이퀄 로그 2의 6제곱. 한 번 더 쓸 수도 있습니다. 6 곱하기 로그 2의 2. 그래서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6이야. 물론 가능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고를 하는 것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하되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형태를 강의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3번도 역시 로그의 연산 문제인데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역시 극한 문제고 미분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극한과 미분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곱하기 이런 꼴이고요. 자, ln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한 줄만 더 써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꼴이 됩니까? ln 빼니까 1 플러스 5x분의 3. 그리고 이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2x가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그것은 여기서 지수로 쇽 올라갈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딱 보면서 이 문제를 지금 변형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 변형하는 형태가 엄청 다양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 바로 자연상수 2의 정의와 관련된 형태. 그 다음에 미분계수나 도함수의 어떤 미분하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미분을 통해서 푸는 형태들도 가능한데, 일단 이 식은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고요. 바꿔놓고 나면 이런 게 떠오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 전체의 x제곱이 뭐예요? 자연상수 2에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극한값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해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한 줄만 더 써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ln 괄호 열고 1 플러스 3분의 5 x분의 1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상수 2의 정의가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이기 때문에 1 플러스 동그라미 분의 1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지금 이런 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지수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거 똑같이 3분의 5x가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자연상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 식과 이 식은 좀 차이가 있죠. 3분의 5x가 있으면 좋겠는데 2x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식을 적당히 변형을 해서 여식에다 곱하기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걸로 만들려면요. 그렇죠? 5분의 6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5분의 6을 해주면은 이 식과 이 식이 똑같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요 덩어리 전체가 뭐가 된다고요? 자연상수 2가 됩니다. 그리고요, ln 2가 얼마입니까? 바로 1입니다. ln 2가 1이고 5분의 6제곱은 이게 지금 로그의 지수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고요. 따라서 최종 결론은 정답 5분의 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선생님이 풀어나가는지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먼저 맞추는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 ln 이거하고 상관없고요.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이 자연상수 2이므로 이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네, 지수가 나왔네요. 로그가 나오고 지수가 나왔습니다. 함수 fx가 이런 걸로 표현되어 있고요. f'이 0 나와 있고요. f'1이 나와 있을 때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하십시오. 뭐 하는 문제입니까? 그죠? 앞에 두 문제는 극한 문제고요. 이 문제는 미분을 해보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미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f'x를 구하면 되죠. 그런데 자, 이 식은 지금 이런 꼴이네요. 앞에 x 곱하기 2에 ax 플러스 b니까 x 곱하기 지수함수의 곱셈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데 곱의 미분에 의해서 미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미분하면 1로 되겠고요. 뒤에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2에 ax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걸 그대로 쓰는데 쌤이 이번 시간 시작할 때 2의 ax제곱 플러스 b ax 플러스 b제곱을 미분하는 결론을 이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었죠. 뭐였습니까? 2의 ax 플러스 b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a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쌤이 아까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활용하시면은 뒤에 것은 a 곱하기 x 곱하기 2의 ax 플러스 b제곱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요. f'0을 구하는 겁니다. f'0이 뭐예요? x 0을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으면 사라지네요. 0 집어넣으면 2의 b제곱이 되겠고요. 이 값이 문제에서 2의 제곱이므로 b는 2구나.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f'1에다 1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f'1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1을 집어넣게 되니까 2의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니까 a의 괄호 열고 2의 a 플러스 3제곱이 아니죠. 그죠? a 플러스 2제곱이죠. b가 2였으니까. 그죠? a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3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a가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a가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a도 2, b도 2, 정답은 4를 얻으시면 되겠죠. 자, 미분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미분은요. 문과 학생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분은요. 여러분이 대학 가서 일반 물리학이나 일반 화학이나 또는 전공 과목이 그래서 이공계 기계과 전자과 무슨 과를 가든지 간에 다 공통적으로 정말 자주 사용하는 미분의 출발이에요. 미치 자연상수 2, 미치 자연상수인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를 미분하는 것들은 정말 이과 수학에서 가장 자주 나오면서 가장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보고 기본 핵심 문제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기본 핵심 문제 5번. fx는 3분의 ln 2x일 때 리미트 x가 h에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 마이너스 2h. 자, 미적분 원을 여러분들이 문이과 공통 과목이지만 이과로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미적분원 공부할 때 나는 이 미적분 원이 끝이 아니야. 미적분 2를 공부하기 위한 출발이고 이 내용은 실제로 수능에 직접 미적분 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분명히 미적분 2의 기반이 될 거야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바로 한마디로 탁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3 곱하기 f'2 미적분 원 내용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쌤이 지금부터 이 과정을 풀어줄 거지만 사실 미적분 원에서 공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학생들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포커스는 미적분 2에서 이 함수를 미분하는 것에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선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쌤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식이 이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 마이너스 2h를 구하십시오. 자, 이 식을 미분계수의 정의로 구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꼴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꼴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fa에 해당하는 f2를 한번 빼줍니다. 근데 f2를 빼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뒤에다가는 다시 한번 f2를 더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빼기 f2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요 앞덩어리를 연산하고 h분의 이 뒤에 덩어리를 따로 연산합니다. 자, 앞덩어리 연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구하게 되니까 이게 f'2가 됩니다.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자, 여기 한 번 더 써줄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f2. 자, 요걸 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가 f'입니다. 리미트 h 0으로 할 때
동그라미 분의 F2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F2가 F 프라임 동그라미와 이것도 F 프라임 2와 관련이 있는데 이 식은 지금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2H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2H가 되면은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앞에 식과 똑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자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은 H가 0으로 가면 이 동그라미도 0으로 가죠.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 때 동그라미 분의 F2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F2는 F 프라임 2가 되겠습니다. 역시 미분계수의 정의고요. 이것도 F 프라임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최종적인 식은 3 곱하기 F 프라임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써줬지만 이 과정이 결국에는 익숙하게 연습이 된 상태에서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면은 자 보십시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아, H분의 F2 플러스 H구나. F2 마이너스 2H구나. 이 식의 차이가 지금 괄호 안이 3H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식을 3F'2가 된다는 형태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미적분 원시간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생략하고요. 일단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설명했고 F'2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F'X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이 식을 미분합니다. 자, 이 식은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3분의 ln2 플러스 3분의 lnx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ln2x가 ln2 플러스 lnx니까 이 식 미분하면 0이고요. 요거 미분하면 되니까 그냥 뭐예요? 3x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따라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3 곱하기 3 2분의 1이 되면서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기본 핵심 문제 5번까지 풀었고요. 자, 이제 뭐가 남았느냐? 우리 지금 교육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미적분원이 지수함수의 성질, 그리고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그 다음 지수함수의 미분,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삼각함수의 미분. 그러면 요 1, 2단원의 지금 기본 개념과 문제들이 끝났고요. 그 두 개념이, 두 단원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원을 마무리하는 단원 종합 문제가 있습니다. 단원 종합 문제가 1, 2단원 끝나고 한 번 있고 또 3, 4단원 끝나고 한 번 있고 또 뒤에 미분 끝나고 한 번 있고 적분 끝나고 이렇게 한 번 있습니다. 총 4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쌤이랑 같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단원 종합 문제를 쭉 같이 풀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앞단원 1, 2단원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도 나오고요. 지수로그 방정식도 나오고요. 지금 막 배우는 지수로그의 극한이나 미분법도 나오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함수 중에서 그래프가 y는 2의 x제곱, 밑이 2인 지수함수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자, 쌤이 수업 시간에 3강에서인가요?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y는 로그 2의 x. 자, 이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할 수가 있습니다.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하면은 이 함수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야기가 있어요. 3 곱하기 2의 x제곱. 자, 이런 함수도 이 함수를 평행이동시킨 함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3이란 숫자가 2의 로그 2의 3이란 숫자이므로 이 식은 플러스 x 이런 꼴로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y는 2의 x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숫자가 얼마가 곱해져 있든지와 상관이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은요. 로그 2의 x-3 플러스 1. 됩니다. 왜? 로그 2의 x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로그 2의 3x-1은요. 살짝 한번 풀었을까요? 이퀄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어떻습니까? 네, 로그 2의 x 함수를 y축으로 로그 2의 3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이기 때문에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이 문제인데요. 이 디귿은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요. y는 2분의 1의 로그 2x니까 밑이 2인 로그 함수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식은 뭐가 똑같나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4의 x라는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함수는 밑이 4인 로그 함수하고 또는 4인 지수 함수하고 서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겹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거짓, 정답은 기역, 니은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2의 x제곱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의 x제곱의 그래프가 두 직선 x는 a, x는 a 플러스 1과 만나 생기는 네 점이 있습니다. 넓이가 13일 때 a 값 구하세요. 이런 문제네요. 좀 복잡해 보입니까?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이 점이 a니까 요 점의 좌표, 지금 한마디로 이 사다리꼴 모양의 넓이. 자, 이 사다리꼴 모양의 넓이가 지금 1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요. x에 a를 집어넣게 되니까 y 좌표가 2의 a제곱이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의 a제곱입니다. y 좌표만 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점의 y 좌표는 2의 a 플러스 1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1제곱. y 좌표입니다. x 좌표가 아니라.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이 빨간색 길이가 얼마입니까? 2의 a제곱 마이너스 4의 a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길이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2의 a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1제곱. 그리고 이 둘을 더한 다음에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가 얼마예요? 이 높이가 1이죠. 1. x가 a이고 a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게 13을 풀면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니까요. 요 식은 5 곱하기 4의 a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26은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2의 a제곱 치환합니다. 2의 a제곱을 t로 치환하고요. t는 항상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니까 5 곱하기 t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t 마이너스 26은 0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그냥 풀면 되겠습니다. 풀어볼까요? 1, 5, 26, 2, 13 플러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되겠네요. 그런데 t가 0보다 크니까 t는 2 또는 마이너스 5분의 13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5분의 13 버려야 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t는 2가 나오는데 답지에 2라고 쓰면 안 되죠. 왜? t가 뭡니까? t가 2의 a제곱이 t입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라고 쓰셔야 돼요? 정답은 1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단원 종합 문제 2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단원이 이제 소단원이 하나 끝난 게 아니라 중단원이 하나 끝난 겁니다. 중단원 4개가 모여서 미적분 2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면 미적분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거쳐가야 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 생각하고 쌤은 다음 시간 7강에서 단원 종합 문제를 마지막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